네, 이제 모두 착석해 주셨으니 지금부터 정책토론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정책토론회 2부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관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선거본부 간 상호 질의입니다. 선거본부 간 상호 질의는 각 선거본부 측에서 다른 선거본부에게 공약 또는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각 선분당 3회 질문 기회가 주어지며 각 질문당 추가 질문이 1회까지 허용됩니다. 답변 시간은 답변과 추가 답변 각각 2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호 2번 선본 측부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응원데이, 성년의 날 이벤트, 특히 핵심 공약으로 넣으셨던 스터디 키트 배부 등 전체적인 공약이 일시적인 이벤트 위주의 공약인 것 같습니다. 학습 공간 부족, 학교 생활의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1번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새벽선거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호 2번 새로 오신 선거본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이해한 거에 따르면 단발성 행사가 많아서 조금 학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답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 철학권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기억 속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선물함으로써 그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총학생회가 되고, 그리고 학우들이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총학생회 덕분에 행복한 1년을 보냈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에 남는 총학생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단발성 행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외활동 지원 확대, 그리고 고시반 확대, 지역 박람회와 같은 학우들을 위한 교육 관련 시스템 뿐만 아니고 북중미 월드컵 단체 응원, 제주도 국토대장정, 대도제 플러스와 같은 문화 부분에서도 학우들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소통에서는 총학생회장 간담회, 그리고 총학생회 온라인 답변 시스템 개선, 학교생활 통합 플랫폼 활성화, 이러한 공약을 통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이러한 학우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측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기호 1번 측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성공립대학교는 남문운동장 부근에 새로 조성된 약 580대 규모의 무료 주차장을 통해 학생들 차량 이용 편의를 이미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주차 가능 대수는 약 2,700대에 불과한 반면 현재 경성공립대 내부의 등록 차량 수는 교직원 2,500대, 대학원생 등 2,500대로 총 5,000대 정도에 육박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교내 진입 차량 수는 약 10,000대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내 주차 공간을 학부생에게까지 확대 정기 주차권을 판매할 경우 상시 출입이 필요한 교직원과 연구 인력의 주차 공간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한 캠퍼스도 비슷한 실정이고 통영 캠퍼스의 경우 캠퍼스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가작 캠퍼스의 경우 보행자 중심의 캠퍼스 조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고침 선거본부의 정책은 학교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정책적 제약 속에서 이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학부생 정기 주차권 판매에 대한 수요가 매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통학을 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캠퍼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남문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는 공대 쪽이나 거리가 먼 단대에 있는 경우는 남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치안 캠퍼스는 무료 주차장이 없기도 합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교직원과 교수님들만 차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자가용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꼭 못 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의 주차권을 다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 주차 공간 수와 학생들의 수요나 이런 차량 대수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학교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타 학교 사례로 전남대 광주 캠퍼스의 경우 매월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정기주차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단과대학별로 숫자를 제한해서 인문대, 사회대, 법대 40명, IT, 자연대, 공대, IT공대 90명 등등 숫자를 제한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저희가 실제로 관계 부처에 제안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제한한다면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타 학교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제한하여 한정 판매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기호 1번 선거본부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대학을 예시로 들면서 이렇게 협의해 주시는 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시해준 자료는 각 단과대학별로 40명, 60명 이런 규모라고 하셨는데 판매 기준이나 나중에 차가 없는 학우들이 그 주차권을 구매하게 돼서 되팔이 한다던가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고려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판매 기준이나 혹시 되팔이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되팔이 문제는 차량 등록할 때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을 하면 아예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미 등록할 때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는 이미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문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중앙식당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압니다. 인상 당시 현재 새벽 선본의 정 후보께서는 총학생회와 생협 이사활동을 하셨는데 단가 인상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미 올린다는 가격을 할인한다는 현재 선본의 공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약을 내셨는지와 앞으로의 이행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학생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권에 대해서 이사회에 청탁을 했었는데 생협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년간 그리고 재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내세운 공약인 중학식당 할인 같은 경우에는 생협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을 준비하면서 생협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생협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생협을 통해 타 거점 국립대 조합원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7천여 명, 충북대학교는 16,000여 명, 전남대학교는 4천여 명 정도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가 꾸준히 늘어난 만큼 조합원을 위한 복지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학교 생협의 경우 조합원이 1,500명 정도이며 현재 제공되는 혜택은 식당 제외 3에서 5% 적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차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참여와 관심의 크기가 복지 체계 규모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확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고 소비자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면 앞으로 다양한 더 복지를 확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출발점이 중앙식당 할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1번 선거본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호 2번 새로 고친 선거본부에서는 공약들이 중장기적으로 이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공약이라 하더라도 1년 안에 끝마쳐야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기 시작 후부터 임기가 끝마치는 날까지 공약이 진행 중에 그친다면 이것은 공약 미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중장기적으로 생각되는 이행되는 공약들의 예상되는 시작 시기를 대략적으로나마 몇 월의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공약 1년 안에 끝마쳐야 하는 것이 공약이라는 것에 대한 기호 2번 새로 고친 선거본부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짜리 공약들만으로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면 저희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중장기적 계획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기가 1년인 것을 알면서도 공약에 내건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 시기는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시작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학교에 바로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진행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부처와 면담을 통해서 방법을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총학생회가 된다면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풀 채팅방 공약 관련으로 질문 드릴 건데요. 아까 금전거래 없이 무상으로 운영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류비를 받는 것도 금전거래로 분류되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이용요금 절감인데 유류비조차 받지 못한다면 굳이 카풀을 운행할 운전자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전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주유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전적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운전자 같은 학우는 재학생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탑승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협의해 일정 횟수, 일정 시간을 인정하여 봉사 시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추가로 학교 측과 협의할 시 봉사 시간을 포함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다른 방안도 함께 소통하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2번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책임은 학생회가 필수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면책 동의서 서명, 가이드라인 제시로는 총학생회가 실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 차량 사고 외에도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예방하실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도의적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매뉴얼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토하려 합니다. 안전교육 등과 같이 안전조항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더 철저히 만들고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또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고 법률 자문 또한 계속 구하면서 안전하게 공약 이행하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선거본부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식 선거본부의 학사 정책 가운데 수강 신청 제도와 성적 평가 제도 개선안이 함께 제시되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수강 신청 대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수강 신청 시스템에 사전 접속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실제 수강 신청 기간이 되어야 수강 신청이 되는 구조라면 현행 시스템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사 지원과 역시 대기 상황 자체는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소 비율 설정 공약의 경우에는 학사 지원과 확인 결과 실제 운영 중인 타 대학 사례가 없고 제도 실현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일정 비율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학업 의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새로 고친 선본 측이 세운 학사 관련 공약이 현실적인 실행 방안과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인식과 필요성에 기반해서 해당 공약들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의를 드렸고 그런 비슷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을 아예 클릭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한다면 애초에 대기열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서버 과부하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의 주신 성적 최소 비율 설정에 대한 것은 먼저 공약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립대학을 필두로 하여서 소위 말하는 성적 퍼주기라는 것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상국립대 학교만 성적을 30%로 제한한다면 저희가 성적 경쟁률이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최대 비율을 설정해도 교수님이나 과목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설정하자는 것이고요. 이를 악의적으로 주시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각한 방안이고 사실 교수회의 교권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공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20% 30%를 최소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적절히 설정하여 협의를 하고 또한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배제할 수 답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마이크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 1번 선거본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선거본부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강 신청 관련해서 버튼을 비활성화하면 대기열이 막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버 터지는 걸 방지하려고 대기열이 있는 겁니다. 그 똑같이 대기하는 거 똑같고 한꺼번에 올리는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 수강 신청 대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실효성을 아직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최소 비율 설정 경우에도 결국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즉슨 최소 비율 설정 공약이 아닌 결국 지금 공약이 제시한 것에 대한 대안을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떤 전 세계 대학에도 최소 비율 설정 공약의 경우에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공약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이 일단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로그인이 불가능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저희 실제 학생 수보다 많은 로그인이 발생하면서 서버에 부하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재학생 수인 16,000여 명 이상인 막 10만 명이 뜨면서 몇 시간씩 대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정각에 활성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시에 모두가 클릭해서 수강 신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최소 비율에 대한 것은 기존 사례가 없다고 해서 실행하면 안 되는 공약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비율은 일단 저희 학교에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의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벌써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약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교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만약 교수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예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최소 비율 설정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A+를 받아간다거나 이런 상황을 걱정을 하실 텐데 먼저 그런 최소 비율이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열심히 하시는 학우분들이 A+를 대부분 받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부덕한 성적 분배가 있는 과목 학과를 사전 조사하고 해당 단과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과제나 시험 같은 것들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선봉간의 상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선봉간의 상호 질의를 통하여 선거본부 간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이 유권자 분들께서 각 선번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현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거본부당 최대 5개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질문마다 추가 질문 2회가 주어집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과 추가 질문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질의 내용은 본 정책 토론회 및 선거본부가 제시한 정책에 관련된 질의에 한정하며 내용이 후보자 개인에 관련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일 경우 중앙선관위 측에서 제시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어국문학과 윤성원입니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서비스 시스템 개선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와 졸업평가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1번 선본 측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학생회가 해당 공약에서 할 역할은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수집해서 정보전산처에 정식으로 건의해 개선을 요청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로그인 오류, 이수 내역 확인표, 졸업평가 관리란의 가독성 문제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고 정보전산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향과 시기, 점검 절차를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과 책임은 정보전산처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학생들을 대표해서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에서 총학생회의 역할이 건의에 그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보전산처에서 실제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 결과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 후 피드백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선본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선거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벽 선거본부는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정보전산처와 서버 개선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진행 사항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개선이 되고 나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실제 사용 편의성이나 오류 여부를 점검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 추가 건의를 받아서 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학생, 정보전산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고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 다른 청중분들께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공학과 홍채린입니다. 저는 기호 2번 새로 고침 선거본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원룸 월세가 높은 것도 저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원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어서 실제로 월세를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핵칙상 민간 임대인과 월세 인하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권한이 무엇이 있는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인하로 인해 임대인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조정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생과 대학과 상권 간 갈등도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할 전략 또한 모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고침 선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나동 원룸 월세는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에 달하는 학우들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월세 인상률은 법적으로 매년 5%이지만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허점을 이용하여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인상하여 제2의 월세처럼 높여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와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관리비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는 기숙사 증축을 통한 수용인원 확대,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학교 지원의 혜택 제공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이후 진주시, 임대인, 대학본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 월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대 사례의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이 학교 측의 혜택 제공 등 적극적인 도움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기에 저희는 이것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대학생 원룸 월세 문제로 매달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학생회도 이에 같이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시간이 종료되어서 답변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월세 인하로 인해서 임대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방안으로 만약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상 방안이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선본 측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광진구와 세종대 주민들의 군자동 일제 밀집과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해 서로 공유하고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역 임대주택의 간단한 수리비와 도배 등을 지원하고 구청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을 대학생들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 경제 잠식을 우려하는 우체국과 편의점, 서점 등은 추가로 들여놓지 않고 학교 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새 건물 1층이나 2층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 기숙사 주차장 60면을 학교에서 쓰지 않는 밤 시간에 주민들이 월 2만 원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 도서관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복지를 통해 임대인들이 불만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실제 세종대 주민들에게도 요구를 했고 주민들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 사례들을 통해 임대인도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청중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 기회가 한 번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김주성입니다. 저는 새벽 선거본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시험 기간 학습 공간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도 부족해서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선거본부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새벽선거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파악을 해보았을 때 도서관에 중점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1층에 뭐 소파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 기간 이럴 때는 도서관을 찾는 학생 수에 비해서 좌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시 쉴 공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험기간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을 보면 바닥에 앉거나 계단에 기대어 잠시 쉬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간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해결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학생회관 라운지, 중앙도서관, 휴게공간, 각 단과대 공용공간 등이 기존 시설 중에 활용도가 낮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빈백이나 이동식 휴게용 의자를 추가 배치해서 시험기간 한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말고 단과대학 같은 데서 이제 공용 라운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야간에는 경비원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단과대 쪽으로 사는 가로등이나 어두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학생회관 라운지나 이런 데도 시험 기간에 가보면은 좀 포화 상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방 말씀하신 공간 재배치 같은 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선번 측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생각선거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식 공간의 운영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안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시설과 중앙도서관 등의 해당 공간의 관리 주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데 휴식 공간은 고정시설 변화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가설형, 빈백, 이동형, 휴게형, 의자 이러한 배치들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 관리 체계 안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공간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과대 학생회하고도 중앙운영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친 후 소통을 거친 후에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해당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손을 들고 수석과 설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학과 박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한테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교육과 취업 그 공약 중에서 대외활동 지원과 확대라는 공약을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는 그 학회에서 여는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이 수업인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공 수업으로요. 근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공모전에 갈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공모전에 참여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전공 공부와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점에도 연결이 되지만 그 학점과 공모전에 나가는 것도 별도이기 때문에 그 좀 요약을 설명해드리자면 이 공모전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직접 찾아서 할 텐데 이 공약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점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본인의 전공 성적에 조금 더 욕심을 낼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선거본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새벽 선거본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참여하려는 공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 취업 지원실과 꾸준히 협의가 아닌 진로 취업 지원실과 그 문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진로 취업 지원실 같은 경우에서 그러한 곳에서 현재 공모전 정보를 제공해주고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 체계가 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로 취업 지원실과 미팅을 한 결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 제공을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을 하기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지금 제가 작년의 경우에 전국 대회로 모의국무회의 경연 대회라는 것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모전의 일부인데 이러한 저의 경험을 비춰보자면 대회 수준에 걸맞은 수상을 목표로 하는 심도 있는 준비 과정에는 이 기존 지원 규모로 재정적 한계밖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것을 넘어서 대학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성과를 내려는 학우들의 의지가 이러한 곳에서 좌절되는 순간을 볼 수 있었는데 공약은 이러한 저를 포함한 현장에서 통감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러한 의지로 추진하게 된 공약이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정정분 계십니까? 교수편집위원회 소속 진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지원제도 확대나 그런 것들의 경우 신설이 아니라 있던 것들에서 확대를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상 공약의 이행 여부가 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뭐 수치화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기호 1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생각 성공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학교에서 공모전 관련 대외 활동 관련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고 대외 활동 관련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저희는 포커싱을 잡았고 이러한 부분을 학생의 소청 사업비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학생처 그리고 진로취업지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현재 매뉴얼을 짜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원 과정 경우에는 선신청 및 심사, 활동 수행,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사후 정산이라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할 것이고 이 활동 수행 후에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예산의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치화된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 등의 활동기간이나 전국 단위 등 활동 규모,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저희는 재학생 1인당 연 1회로 지원을 제한하고 지원 불가 대상을 정립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해당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정정분들 계십니까? 그럼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새벽선거본부는 3개의 질문을 받아서 2개의 질문만이 남았고 새로 고침 선거본부는 1개의 질문을 받아서 4개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신문방송사 소속 학생기자 길동훈입니다. 새로 고침, 기호 2번 새로 고침 선거본부의 질문 드립니다. 아무래도 새로 고침 선거본부의 주요 공약이 119 인권센터, 소통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더 낮은 장벽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운영 시에 학생들이 얼마나 사용했지? 거기에서 실제 학생들이 얼마나 사용했지?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행했을 때 실제 사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인권센터에서도 일단 새로 고침 119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라면 저희가 이걸 온라인, 오프라인을 둘 다 병행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 이게 대동제나 그런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사에 학생회에서 내는 부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통부, 새로 고침 119 부스라던가 소통부 부스를 개설해서 저희가 실제로 대면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질적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만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고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복적으로 악성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적 소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실까요?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그런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게시글 작성자는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 그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글을 작성한다면 로그인을 해야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비방이나 혹은 악의적인 게시글 작성은 예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게시글,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게시글은 저희가 삭제나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당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뭐 비방용 글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사칭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선본에서 생각하시는 중요하게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며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싶습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새로 고침 119를 개설한 이유는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편의 문제가 위주고 소통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사칭하는 등의 그런 개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는 별로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설, 비속어 등 저희가 삭제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는 인권위원회 및 대학 본부의 유사기관에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 학우들이 학교의 행정적 진행 상황이나 중앙운영위 또는 평의원회에서 일어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은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회가 해결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있게 공개하고 대학 본부에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과 양다희입니다. 기호 2번 새로 고침 선거본부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정문만 24시간 개방, 후문은 보안상 이유로 18시 이후에 폐쇄합니다. 이는 경비 인력 문제와 야간 안전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서관 후문을 24시간 개방하려면 추가 인력 배치나 CCTV 확충 등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학교와의 협의 근거가 있습니까?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고침 선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에서 도서관 측에 문의하여 상주 인원 배치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국가 근로가 아닌 교내 근로의 형태로 도서관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면 야간에도 근로장학생 배치가 가능하고 근로장학금에는 사업비 사용이 가능해 예산에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선된다면 내년 근로인원 선발이 있어 도서관 후문 야간 근로장학생 추가 선발을 요청해 교내 근로도 확대하고 도서관 후문도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해당 질문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송채연입니다. 저는 이번 새로 고친 선거본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A등급 비율 확대는 이미 페이지 총학생회 공약으로 추진되어 학교 안건으로 선정된 진행 중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고친 선거본부가 이를 본인의 공약으로 다시 들고 나가기와 이 공약 자체를 선본의 신규 공약으로 표방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사실관계상 정당하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당선 시 무엇을 새로 이행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적 상세 내역에 관한 것은 현재 총학생회에서 저희가 그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한 결과 현재 페이지 총학생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A 비율 확대는 앞으로도 평의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회에는 총학생회도 들어가며 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려되지 않도록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저희는 비율 확대뿐만 아니라 같은 단과대, 같은 과목에서도 교수님 성향에 따라 불합리할 정도로 느껴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 비율 설정,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혹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과학부 이정원입니다. 방금 상세 내역 공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세 내역 공개는 교수회와의 그 협의가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성적 상세 내역 조회를 들어가면 저희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세 내역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을 준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들께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선본 측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이 공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평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성적 상세 내역을 필수로 기입하여서 성적 책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단 교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공약이 일방적으로 학생에게만 유리한 공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성적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수님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내고 그것을 교수자분들이 답변을 하는 것보다 이걸 일괄 입력으로 전환한다면 문의 메일을 적게 받으셔서 오히려 서로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쳤을 때 시험을 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것을 모르고 어떤 것을 아는지 저희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넘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학생의 학습권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알 권리를 꼭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해당 질문에 대해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중학생회장 박건재입니다. 사실 AB율 확대 공약이 저희도 있는 공약인데 학사지원과랑 1년 동안 직업우 비율이나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저희도 이제 12월에 페이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 AB율 등급이 40% 올라간다고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12월에 예언되었을 시에 어떻게 그 공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총학생회 측에서 상정한 안건이 아니라는 것은 성적 상세 내역 필수 작성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A 플러스 비율 확대에서는 현 총학생회 분들이 굉장히 힘써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이게 이후의 과정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그걸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고 저희가 현재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상정된다면 저희 공약이 그냥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그냥 좋은 일인 것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그런 것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기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공학과 조민입니다. 기호 2번 새로 고침 선거본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식권 통합에 대해 공약을 내셨습니다. 현재 칠암 기숙사 식당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아랑간 식당은 동원푸드로 전혀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권 통합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식권 후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도 들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추진할 것은 현재 아름관의 업체가 동원 FMP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업체를 생협으로 바꾸어서 식권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아랑간 식당을 삼성 웰스토리가 운영을 했었으나 이제 수익 문제로 철수를 했었고 2022년 이후에는 기숙사 식당이 5차례 유찰된 끝에 현재 동원푸드가 겨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른 두 기업의 식권을 어떤 권한과 방식으로 하나의 식권으로 통합하실 계획이시면서 아람관 입찰업체인 동원푸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의무 식수를 폐지할 경우에 아람관 식당 운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러한 대안을 좀 설명해 주셨어요. 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주체가 다른 업체의 식권을 호환하자는 정책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업체 자체를 생협으로 통일하여서 식권을 호환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가 계약 기간이 27년 2월까지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된다면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입찰 시기에 생협을 업체 후보로 올리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학생생활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협에서는 학생과 학교의 요청이 있다면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혹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공학과 김태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약 기간이 2027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새로 거친 선거본부도 임기가 끝난 이후에 식권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선거본부는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년 2월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2026년 말에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저희 총학생회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기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식수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기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재 아람관 한 학기 최소식이 120식인데 이 식수를 줄여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의 기회가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벽 선거본부가 총 3개의 질문을 받았고 새로 고침 선거본부가 5개의 질문을 받아서 현재는 새벽 선거본부에게 질의할 2개의 질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직편집위원회 편집장 양승찬입니다. 기숙사 1인실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검증에서 기숙사 1인실 확대는 곧 기숙사생들의 경쟁률이 치솟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1인실을 확대를 한다면은 그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모델링 과정이나 공사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고 애초에 1인실 확대가 시행이 되면은 원래 다인실이던 그런 관생실이 1인실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 수용 인원은 당연히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나 책임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1번 선거본부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1인실 확대 관련해서 관생이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한 경쟁 과열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운영을 통해 부분적으로 먼저 리모델링을 하여 경쟁 과열 그리고 관생이 많이 줄어들어 기숙사에 많이 못 들어간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은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하여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숙사에서 많이 관생들이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 새벽선거본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억 운영을 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반발이 크다면은 다시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겁니까? 그에 대한 뭐 예산의 과한 뭐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선거본부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서 이런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학우들에게 관생들에게 받고 만약에 좋지 않다, 1인실 확대가 나쁘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아진다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고 기숙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니즈에 삶의 생활을 하는데 더 잘 맞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애초에 줄어드는 관생 수는 2인실에서 1인실로 바뀐다고 하면은 줄어드는 관생 수는 뭐 뻔한 것이고, 그리고 1인실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서 뭐 혜택을 더 보는 학생들은 한정적일 것인데 그것을 꼭 시범 운영을 해봐야지만 아는 문제인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불편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당선이 되신다면 당장 겨울방학에 시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다음 여름방학에 시행을 하셔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실 건지, 그럼 전체적인 일정도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선거본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뻔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저희 새벽 선거본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인실을 1인실로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관생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 공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철저한 조사 그리고 많은 소통으로 최대한 빨리 그런 공약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의 기회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새벽 선거본부에게 질문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혜리입니다. 제주도 국토대장정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진행할 시에 과도한 예산이 요구되며 참가자 안전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의료 지원 계획과 예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외부 업체, 학교와 협력 방안 또는 재정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선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총학생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관련 실무를 다룬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총학생의 온라인 답변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국토대장정, 제주도 관련 국토대장정에 대한 협력업체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불 피해 복구와 연계해서 대학생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다라는 업체였는데 단순히 학교 예산에만 이제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 관광공사 등 그런 적극적으로 모색할 회사가 있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것을 산불 피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것을 내년에도 재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 업체가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외부 지원 확보 방안 자체가 원점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3번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제주도에는 다른 그런 캠페인도 많습니다. 해안 쓰레기 정화 캠페인 등 해안 정화 쓰레기 캠페인이랑 제주 IT 기업이랑 연계한 카본 제로 챌린지 등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획력으로 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연대 의료학과 박나연입니다. 지금 내세우신 공약들을 이제 예산으로 다 쓴다면 만약에 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들은 등록금을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동결됐다고 저는 보았고 이제 그 대신으로 그 중앙식당이나 그런 것들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충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세우신 공약들로 예산이 만약에 소진돼가지고 저희 국립대의 가장 큰 메리트, 저렴한 등록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혹시 그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3번은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총학생회는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1년으로 나눠서 공약별로 나눠서 예산을 분배를 하고 먼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저희 총학생회 행사만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등록금이 인상된다라는 말은 저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벽선거본부도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여러 좋은 공약들, 학생들을 위한 공약들 이런 것들을 저희 충분한 예산 안에서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양 선번 모두 최대 질문 개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현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26학년도 총학생회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양 선번 후보자 및 학우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학우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경선인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히 하나의 선본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자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양 선본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공약들은 물론 학생 사회를 이끌 리더로서 후보자들이 보여준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그 자질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9일과 20일 여러분의 현명하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2026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해 주십시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